본 방송은 법원 경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독이안의 경매왕.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제 경매 투자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경매라는 것을 어떻게 처음으로 알게 됐고, 접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스파레주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스파레주를 만나서 경매를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처음 그러니까 스파레주를 등록을 할 때는 제 나이가 23살이었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에 월로 치면은 한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좀 전쯤에 제가 스파레주에 등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했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학교를 안 가고 집 근처에 이제 제가 이천에 살 때여서 이천 시립도서관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닐 때였어요. 시립도서관에 가서 뭐 학교 과제도 하고 뭐 가끔 책도 읽고 집에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때가 워낙 코로나 심해서 뭐 카페 이런 데도 금방 닫을 때여서 도서관을 좀 다녔었는데, 스파레주를 등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왜 도서관에 다니다 보면 그 관련된 사람들의 책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동산, 경매 이런 코너에 가서 이제 독이안 대표님 책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아봤을 때 그때 그 시세조사 입대기 그 책이 딱 이렇게 빨간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읽고서 뭔가 되게 말씀을 잘 하신다, 뭔가 비유법을 굉장히 잘 하신다, 이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경매라는 것에 이렇게 원래 말이 중요한가?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이나, 그러니까 협회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말의 중요성을 언급한 그 영상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걸 본 기억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에 관한 이렇게 말씀이 많으셔서 진짜 뭔가 새로운 관점이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느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든 생각이지만 조만간 그 시세조사 입대기는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왜 그림을 이렇게 수채화 같은 거 하나를 그려도 그려놓고 나다 보면은 바람이 불어도 그 그림이 이렇게 바래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나요? 그 영양분의 근원이라고 하는 햇빛을 쐬도 그 그림이 바래지잖아요. 그때 이제 물감을 이제 다시 덧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도 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스파레주를 시작하게 됐는데, 스파레주 처음에 저는 36기였거든요. 36기 단톡방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그 단톡방에서 이제 처음 생겼을 때 뭐 어디 사는 몇 살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때 신기했던 게 나이대가 정말 다양했어요. 제 기억에 제가 그때 20대였고 30대 있었고 40대 있었고 50대, 60대까지 이렇게 있었고, 성별도 한 거의 반반 정도, 남성분이 좀 더 많았는데 거의 반반 정도가 됐던 것 같고, 직업군도 하나도 겹치는 분이 없었고, 저희 36기는 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좀 모였던 그런 기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단톡방이 모여서 막 그때가 한창 크리스마스 때니까 뭐 메리 크리스마스다, 행복한 날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첫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구글 화상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 구글 화상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협회에서 우량물건 검색 훈련 이런 그 방송을, 교육 영상을 열어줬었고, 그때 스파레주 교재도 함께 이제 협회에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교재 받고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제가 이렇게 교재를 그 당시 이사님께서
교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 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교재에. 근데 생각보다 그 교재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랄까, 한 구절씩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았고, 좀 키포인트 같은 것만 딱딱 집어서 이렇게 해놨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교육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뭔가 이게 그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점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참 글로 쓰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뭐랄까, 우리가 막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그런 소림 무술하는 그 스승이 제자한테 막 물 양동이 기르게 막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가 내가 왜 이런 거를 해야 하지? 라고 의문만 가졌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그런 훈련을 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스파레주 교육도 그냥 시키는 대로 왜 이렇게 시키지? 왜 교재에 이런 내용밖에 없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교육을 받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교육이 끝날 때쯤에는 내가 이래서 이런 교육을 받았고 교재에 이렇게 쓰여 있었구나. 이렇게 함축된 표현이었구나. 똑같은 한 그 문장을 봐도 처음에 스파레주를 등록했을 때 직후에 본 느낌이랑 교육을 다 받고 그 문장을 본 느낌이랑 또 첫 투자 한 건, 이렇게 2건 하고서 본 느낌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길게 풀어놓지는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지금 생각하면 좀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동기분들하고 구글 화상을 이제 화상을 했는데, 이제 다들 어색하잖아요. 저희가 한 9명쯤 됐나? 한 10명쯤 됐나? 그 정도 인원이 됐었는데, 36기가. 처음에는 호칭들도 다들 어색하고, 왜냐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기수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동님 이런 식으로 첫 화상 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끼리 좀 빨리 친해지자 이런 말이 오갔고, 그리고 그 당시에 협회에서 동기들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려면 호칭부터 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셔서, 저는 이제 다 제 윗분들이었으니까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다 삼촌, 이모, 30대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는 어떤 누구 언니, 이런 식으로 편하게 좀 다가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이제 협회에서 동기들이 경매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하다,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좀 어색하니까 좀 분위기 빨리 풀어야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스파레주 졸업한 지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돼서 돌이켜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에도 겪었던 경험이라던가 봤던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특히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같이 공부하고 투자하느냐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제가 방송을 하나 다시 녹화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화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만나게 되니까 되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호칭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한 3주? 이 정도 뒤에 처음 동기들이 실제로 대면으로 처음 만났는데, 정말 원래 알던 사이처럼 하나도 어색함이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진짜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처음으로 세미나 할 때는 정말 시간이 금이잖아요. 저희가 1박 2일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야 되고, 그 소위 말해 뽕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질문을 할 때나 토론을 할 때나 이 어색한 관계에서 토론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좀 친하고 가깝고 편한 사이에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서로에게도 이득이고,
배워가는 것도 많잖아요. 어색한 사이에서 처음 만나면은 친해지는 과정에 쓰이는 그 시간도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낭비고, 그런 것도 좀 줄여줄 수 있었던 게 구글 화상 그 수업 동기 토론을 했던 그거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친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월화수목금토일 밤 9시에 화상을 했었는데, 그때 첫 화상 때 몇 시에 화상을 하고 어떤 요일에 화상을 할지를 저희가 정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저희 36기가 진짜 이왕 경매 공부하는 거 2달, 3달 이란 기간 동안 우리 다 같이 진짜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말도 포함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저녁 밤 9시에 화상을 했고, 그때 9시로 정한 이유는 저는 학생이어서 뭐 일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직장인 분이 저 빼고 웬만하면 다 직장인 분들이셔서 그분들 퇴근 시간 맞추냐고 이제 저녁 밤 9시에 이제 화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1회독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데, 그 1회독을 할 때 저는 이제 낮 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회독이라고 하면은 그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경매 물건을 그냥 말 그대로 1회독 다 보는 거예요. 경매 사이트 기능들도 다 하나씩 만져보고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일반 직장인 다른 동기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시, 7시에 퇴근하고 뭐 저녁 식사하고 집에 와서 화상 준비하면 9시니까 저희가 보통 한 2시간 정도 화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길게 하면은 한 3시간, 4시간까지도 갔고, 평균 최소 2시간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11시, 12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들은 1회독 과제가 이제 첫 세미나 직전까지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과제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제 1회독을 하고서 새벽에 자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그 화상할 때 표정이나 이런 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화상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저희가 그렇게 화상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도기한 대표님께서 36기에게 준 과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과제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의 주제로 그 토론을 하되 정말 그 내용을 다 적어라. 그 다 내용을 적으라는 뜻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뭐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했고, 어떤 말투와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적어서 제출을 해라. 이런 과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의 과제는 처음 받아봐가지고 좀 이게 뭔가 싶었던 기억도 있고, 근데 제가 그 과제를, 그게 단발성 과제였거든요. 한 번 그 과제하고 말았던. 그게 언제 또 기억이 났냐면, 한 스파레즈 졸업하고 2년 정도 뒤에 제가 평택 쪽으로 현장 조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경매 물건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부동산 사장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거 좀 오피스텔 산다, 매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1억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갑자기 한 1,000, 2,000을 쏙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그 순간적으로 그때 과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과제가. 뭔가 그 부동산 사장이 제 그런 말투와 이런 표정 같은 거를 보고서 확 금액을 올릴 때, 그때 제가 그 눈빛을 봤거든요. 이 사람 좀 넘어오겠는데? 라는 그 눈빛을 확 캐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갑자기 그 과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동기들끼리 이제 토론 같은 거를 할 때, 화상할 때, 정말 다 동등한 관계에서 했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수의 뭐 회장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협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뭐 반장, 팀장 같은 걸 두지 말고 정말 같은 교육생의 입장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화상을 하고 수업을 받아라. 근데 그것도 이게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사람이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위해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으면은 좀 나이가 많았던 그때 이제 한 50대, 60대 분이 이제 반장 같은 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는 다 경매 투자 경험은 한 명도 없는 기수였기 때문에 뭐 일반 매매 경험이 있다던가 뭐 분양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던가 이런 분이 이제 팀장을 맡았겠죠. 네, 그랬으면 좀 큰일 났을 것 같아요. 뭔가 한 사람이 이렇게 주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다 같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향후에라도 스파레주 교육을 제 방송을 듣고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밤까지 이렇게 동기끼리 화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탈탈 경매라고 교육 영상을 보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운전하면서도 그거를 항상 틀어놓고서 운전을 했거든요. 네,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건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는 게 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 중요하고 큰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뭐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면서 그거를 되게 잘 해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최선을 다했던 경험. 저는 그 경험을 좀 스파리도 처음 등록하고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동기분들하고 새벽까지 화상하고 뭐 차량으로 이동을 하던 그냥 길거리를 가던 하면 항상 이어폰, 에어팟 끼고 교육 영상 듣고 그랬던 경험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라고 첫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1회독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1회독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옥션 사이트 저희는 이제 기안 옥션을 썼으니까 기안 옥션 사이트를 1회독을 한다? 경매 물건 1회독을 한다? 보통 1회독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 1회독을 한다. 이런 거 있고 뭐 정말 그런 명작이 있으면 내가 이거 뭐 3번 읽었다. 뭐 영화 3번을 반복해서 시청을 했다. 이런 건 있어도 경매 물건을 1회독을 한다? 이런 거는 되게 생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일단 배우기로 했으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서 하는 이제 그 뒤에가 후회가 없는 거지 괜히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하면 또 후회가 남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루에 한 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플랫폼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매일같이 저희가 제출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날짜는 23년 3월 29일인데 거기 클래스룸 그 공간에다가 23년 3월 29일 뭐 각승지 이렇게 해놓고 뭐 물건 검색 시간은 뭐 2시간 10분, 물건 검색한 수는 뭐 몇 개, 뭐 한 물건당 본 시간은 뭐 1분, 2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물건 하나 보는데 정말 한 3분대씩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낯설고 심지어는 버튼이 어디에 뭘 눌러야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단계였으니까 3분 이상씩 걸렸던 것 같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그 당시에 1분은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랬던 것 근데 그때는 이제 왜 1회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점은 솔직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매 물건이 1, 20개, 뭐 120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씩 다 본다는 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진짜 계속 옥션 사이트도 보고 경매 투자하면서 느낀 거지만 사람이 익숙하고 편해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막 애착 인형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애착 인형이 성인들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유아기 때 그 어떤 인형이 있으면 그 인형을 껴안고 자지 못하면 이제 잠들지 못하는 그런 걸 이제 애착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정말 편한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손에 익숙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편하다고 느껴야 계속 그쪽으로 몸이 가고 찾게 되는 거지. 만약에 경매 사이트를 1회독을 하지 않아서 물건을 보는 게 익숙치가 않고 또 기한 옥션을 버튼이 익숙하지 않고 매번 해야 될 때마다 내가 검색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무래도 기피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란 게. 너무 편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런 습관을 또 길러주는 게 1회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공부를 할 때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려면은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해라 막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경매를 잘 하려면 경매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에서 가장 초반의 그런 단계라고 해야 되나? 시작점이 어쨌든 물건을 접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부동산에 전화를 하거나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물건들을 보고 그중에 물건을 내가 골라서 입찰을 보는 거니까 가장 첫 단계가 익숙치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 첫 단계를 익숙하게 만들어줬던 그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1회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경매를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컴퓨터의 활용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동안에 컴퓨터를 잘해야 경매를 잘한다. 이런 말은 정말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도 그렇고, 이 얘기는 그 뒤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협회에서,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컴퓨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약간의 의아한 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컴퓨터와 경매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매라고 하면은 뭐랄까 좀 책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간다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임장이라고 하죠. 임장 같은 게 떠오르고 그냥 뭐 사람 만나고 법원이 떠오르고 이랬지 컴퓨터와 경매는 좀 낯설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거나 주변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느낀 거는 컴퓨터를 잘해야 진짜 경매를 잘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요즘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경매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잘 할 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보를 어떻게 빨리 찾아내고 또 찾아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이지 그 방식이 요즘 사회에서는 경매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관련된 정보, 뭐 구청과의 그런 정보일 수도 있고, 뭐 국가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겠지만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빨리 찾아내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 한계라는 게 있고 학습 시간에 대한 한계 같은 게 당연히 있을 텐데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외우고 다니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게 워낙에 정보가 빨리 변하고 업데이트되는 시대라 그런 경우에는 내가 빨리 그런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컴퓨터 능력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점점 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도 더 들고. 그래서 교육 받으실 때도 교육 받으시면서 들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되게 익숙하게 하시고 좀 새로운 문명을 접하시는 거에 낯설어 하시면은 경매 투자에서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다시 우량물건 검색 훈련으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검색 훈련을 하면서 장단점 분석 훈련을 했어요. 장단점 훈련. 그때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장단점 훈련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떠올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스왓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강점과 약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그런 유사한 방법을 경매에 대입을 한다?
그 전까지 정말 이 시기만 해도 진짜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막 뭐 재개발 그냥 유망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단순히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 막 이런 식으로 경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하라 하시고 스파레즈 교육할 때 장점은 또 심지어는 강화책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고 단점은 보완책을 또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니까 경매 투자를 할 때 원래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분석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저는 처음 느꼈어요. 그냥 뭐 좋아 보이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위치 좋네 뭐 개발 호재 있네 교통이 편리하네 많이 떨어졌네 이런다고 해서 내가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고 물건을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물건이 선택이 되는 거구나. 그래야 정말 나중에 리스크가 없고 진짜 나중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다 작성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단점 훈련 그 뒤에는 시나리오 훈련이라고 해서 그 물건을 실제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사후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할지를 정한 그 훈련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러니까 저희 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기분들하고 어떻게 토론을 했냐면 장단점 훈련이랑 시나리오 훈련을 할 때 두 개의 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기도 평택에 뭐 빌라가 있다라고 하면 반으로 나눠서 4명 이렇게 나눴다고 하면은 4명은 무조건 그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무조건 그 물건을 사지 말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 내가 설득을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했던 방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 물건을 사게 해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그 물건의 정말 손톱만한 장점도 얘기를 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그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쪽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안 좋은 거를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시야가 많이 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동기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이 정말 다른 시야로 봤을 때는 이 물건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거기서는 나이가 막내였기 때문에 다른 동기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 물건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본격적인 그런 경매 공부, 뭐 시세조사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현장조사 훈련을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경매 말 그대로 기초를 다졌던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고 시야를 좀 트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경매 공부를 막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막 오랜 기간 동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경매라는 것을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는 거구나라는 그런 힘을 좀 키웠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서는 그 시세조사 훈련이나 현장조사 훈련 같은 그런 정말 실무 수업을 어떻게 받았고 어떤 걸 느꼈고 또 그때 경험을 토대로 어떤 팁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